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 미소입니다. 삼승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 트럼프 대통령 왕의 귀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주식시장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방송 들어보시겠습니다.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미국 시장은 일단 좋았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별로 부진기가 좋지 않아서 찝찝한데 그래도 일단 우리 시간은 미국 시장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자 먼저 금요일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S&P 500 인덱스와 나스닥, 특히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죠. 자, 이 부분 네. 일단 금요일 시장 상황을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만 보면은 사실은 아침에는 그 나스닥 그 지수들도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고 S&P도 네,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 9시 45분에 아침 그 PMI 서비스하고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됐어요. 예. 이제 거기에서 서비스는 예상보다 더 잘 나오고 제조 분야도 뭐 예상치만큼 조금 더 하회했지만은 거의 영향 없이 거의 예상만큼 나오고 뭐 이러면서 다우지수가 이제 증시를 좀 끌어올린 면이 있죠. 그래서 다우지수 안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미국 증시의 트렌드 보면은 그 모든 섹터가 같이 올라가요. 예. 예전에는 그 헬스케어가 좀 뒤처졌었는데 요즘에 헬스케어가 잘 나가죠. 그래서 대표주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게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그 자재 파는 홈디포, 예. 그게 올라가고, 그 다음 뱅크 쪽에는 골드만삭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일 쪽에는 그 쉐브론, CVX 올라가면서 이제 다우 지수를 이제 견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S&P는 나스닥의 그 빅테크들이 예. S&P 안에 약 한 35%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스닥의 영향으로 이제 S&P는 하락을 했지만 조금 하락했고 나스닥은 조금 크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그 스냅, 예. 그 다음에 INT, 그 인텔, 예. 이런 회사들의 어닝이 미스하는 바람에 나스닥의 이제 하락이 이제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여기서 먼저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나타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펙을 하나 상장한 모양인데 이틀 만에 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정지를 당했는데 이게 어떤 회사이며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룹을 얼마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트럼프 그룹에서 만들어 갖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 재선 그 운동 기간에 이제 막말 이렇게 혐오 발언 하는 바람에 미국의 주요 SNS로부터 다 전부 킥다운 당했잖아요. 예. 퇴출 당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큰 앙심을 품고 내가 직접 하나 만들어 갖고 내가 이 세계를 내가 한번 평정을 하겠다 이런 평소에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 그룹이 그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시킨 건 완료한 건 아니고 지금 DWAC라고 하는 스펙 컴퍼니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목요일날 터져 나왔어요. 목요일날 터져 나오면서 목요일에는 그냥 트럼프 개인에 대한 그 인지도, 흥미, 관심 이것 때문에 이제 폭등을 했는데 이게 금요일에 와서는 그 스냅이 어닝이 이제 미스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그 그룹의 그 스펙 그 주식의 그 사업 그 구상을 보면은 그 안에 SNS가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금요일 장에서 페이스북, 스냅, 그 다음에 구글 예. 이런 그 SNS 관련되는 회사들의 주가를 그러지 않아도 목요일 어닝 때문에 좀 내려가고 있던 그 주식들을 트럼프 그 스펙 주식이 등장함으로 해서 그 주식들을 더 많이 끌어내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이제
지금 최종 사업의 그 목표는 어디에 두냐면은 빅테크 컴퍼니들하고 맞먹을 수 있는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세 분야예요. 그래서 SNS 그쪽이 이제 한 분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영화, 비디오 그 스트리밍 있잖아요. 유튜브를 디즈니 같은 유튜브를 조망하는 거네요. 일종의 조준. 네, 그쪽이 이제 한 방향이고, 또 한 방향은 자기가 이제 언론, 이제 그 월가에서 이제 그 신문들, 그 언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이제 언론 재벌로 크겠다는 야망. 그래서 이제 크게 언론, SNS, 스트리밍 이제 세 분야를 갖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호불호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갈리는 거죠. 예. 그러나 일단은 그 개인적인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인성 이런 건 제껴놓고 오로지 사업만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쪽박 가능성은 적고 대박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도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약 한 4천만 명이나 갖고 있는 팔로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업 수완. 네. 그 다음에 기존에도 자금이 있는데 이번에 이틀이 엄청난 올라감을 해갖고 일설에는 20 빌리언 달러를 이틀 만에 벌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금력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 가족 안에서도 이미 인적 자원이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이 많죠, 그 안에.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 그 밑에 그 이너 서클 안에도 이 인적 자산이 풍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 이제 대선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선 자금도 마련할 겸 대선에 대한 홍보도 할 겸 하여튼 뭐 겸사겸사 네,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목표를 이제 두고 하는데, 그 미국 국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몇 간 물어봤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 회사를 창업을 하면은 거기에 조인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거기 조인하겠다,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워낙 그 넓은 또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 SNS 이쪽에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언론이나 스트리밍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SNS의 그 창업과 그 성공 그 과정은 상당히 기간이 짧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그룹의 그 정도의 그 자금력, 인적 자산 정도면은 충분히 페이스북이나 스냅 뭐 이 정도에는 필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주식이 폭등했고, 그래서 목금 이틀은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트럼프 주식이 완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었어요. 예, 뭐 증시가 뭐 그 섹터별로 어떻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 전반 나스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답변이 좀 길긴 했는데 제가 왜 시작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디어 그룹 이걸 왜 여쭤봤냐면, 현재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반 트럼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폭스뉴스 하나를 빼고는 모든 경제지 주요 언론들이 일단 트럼프를 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목소리가 전달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제가 스냅,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냅이 목요일날 약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한 이유가 애플의 새로운 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어플이 올 때, 뭐, 어플을 실행할 때 보면, 뭐, 추적을 허용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미국에서 스냅을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14%만이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한답니다. 나머지는 다 반대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스냅이 자체 데이터가 없이 애플 데이터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페이스북, 구글,
뭐 트위터 등등 이런 종목들이 애플의 새로운 그 보호정책, 그 개인정보 보호정책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한 게 트럼프가 새로운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소셜 스트리밍 이런 서비스를 가져왔을 경우 기존의 이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의 유튜브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의 반적대적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에 이런 가입자가 상당 부분 트럼프 미디어 그룹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게 전체적인 오늘 페이스북이 5% 이상 빠졌고 구글 뭐 트위터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의 그 가격 내림세를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당한 이유가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맞는 이야기죠, 선생님?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오늘 CNBC나 뭐 월스트리트 저널 보면 트럼프 얘기는 없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뭐 그 종목이 스펙 상장 예정된 종목이 거래 정지 당했다는 얘기만 나올 뿐 얘네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은 기존의 언론들이 했던 것처럼 반 트럼프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철저하게 막혀 있어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꺼낸 거니까 여러분 그 점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다시 거래 재개가 돼서 주가가 더 상승한다 그러면 이런 이 소셜 미디어에 뭐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에 이 스냅 뭐 할 거 없이 트위터 이런 주가들이 더 하락할 수 있다. 그것도 충분히 예상할 만하다. 그런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존의 그 미디어 그룹 회사들의 이제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주식이 이제 거래 정지된 게 아니고, 그 장중에 워낙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성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잠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5번인가 6번인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조금 계속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변동성이 엄청났었어요. 이제 이틀 전에 10불짜리가 170불까지 갔었으니까, 아침에는 그 정도 갔는데, 오후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차츰 안정화되고, 가격도 좀 하향세.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뭐 85불인가 90불인가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났는데, 하여튼, 또 뭐 여기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DWAC의 최초에 그 투자했던 그 헤지 펀드들, 2개가, 오늘의 금요일날 뭐 최고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중에 전량 다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전량을 다 팔았는지 저는 이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헤지 펀드들, 그 두 헤지 펀드들 생각에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전량 매도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트럼프는 성공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사실 10불짜리에서 그렇죠. 100불 넘어간 상태에서 팔면은 어마어마하게 남겼죠. 그러니까, 남겼을 때 먹고 나오지 않은, 그런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다 팔았다고 그래요. 투자사들은 자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수익이 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거일 가능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걔네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성장, 기존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워낙 막강한 그 기존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됐는데, 앞에서 인텔 주가도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약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인텔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이 관련 반도체 업종들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인텔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어닝 발표에서 이제 특히 이제 가이던스에서 주목할 점이 그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도 이 수익 마진율이 축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월가의 이제 분석가들은 이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인텔이 그 자체 반도체 개발 이쪽에만 몰두하면은
인텔의 그 포텐셜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인텔은 지금 양쪽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는 거죠. 한쪽 분야는 파운드리고, 예. 한쪽은 자체 반도체 예, 개발이고. CPU. 근데 네, 파운드리 업종 그 자체는 원래 수익이 그 마진율이 작은 업종이라고 해요. 예, 예.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월가 분석가들은 인텔이 파운드리로 갈 것인지 자체 반도체 개발에 주력할 것인지 양자 택일해야만 앞으로 전망이 있는 거지, 양쪽 다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체 반도체에서도 오히려 AMD에게 지금 경쟁에서 더욱더 밀릴 수 있고, 파운드리에서도 대만 그 TMC라든가 예. 삼성 여기서도 밀릴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가능성이 이제 일단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제 분석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뭐 금요일날 장중에 인텔 그 사장이 이제 CNBC 나와갖고 자기들이 전망은 밝고 엄청나게 자기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도 인텔 주가는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이제 하락으로 이제 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인텔의 어닝 발표 내용을 보면 핵심이,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CPU거든요. 근데 CPU가 최근에 PC, IC 칩이죠. 반도체 부족이라는 게 IC 칩, 전원 구동할 때 들어가는 컨트롤러나 IC 칩을 얘기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이 데스크탑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텔이 CPU 매출 자체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하락했고,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W 이런 그 메모리 업체들도 같이 하락했거든요. 사실 그 점인데 자꾸 여기는 경쟁력을 잃어가는데 또 경쟁력이 없는 파운드리 분야에 독일에서 투자한다 뭐 등등 하면서 시장이 시장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런데 또 반대로 테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금요일날 기록했죠. 네네. 보셨죠? 자, 네네. 테슬라도 지금 보면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중단하고 뭐 반도체 부족으로 뭐 꼼짝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테슬라는 실적 발표하면 우리는 I don't care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어닝을 발표하고 그 직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잠깐 뭐 많이는 아니고, 예. 뭐, $6, $7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진짜 그 어닝 그 뉴스에 판단, 네. 이제 왜냐면 그 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어닝이 잘 나오는 것을 충분히 반영했다. 그래서 프로핏 테이킹이 조금 일어나는 척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월가에서 매수 추천이 나왔어요. 예. 네, 추천 나왔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제 근거로서 이제, 테슬라는 사실 그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그 훼손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 예.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테슬라는 거기에 상당히 잘 대처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재고도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별로 다른 그 자동차 메이저들보다는 좀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빠듯하게 돌아가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잘 대처해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 이익률이 28% 정도 달할 정도로 해갖고 어마어마한 거죠. 웬만한 예. 네, IT 기업 수준으로 예. 이제 나왔다. 이제 이런 좋은 점을 이제 보고 월가 그 투자뱅크들이 매수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하락은 진짜 몇 시간 동안 잠시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을 이제 계속하고, 그래서 목표 주가도 $1,000로 이제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월가 추천 뭐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테슬라를 먼저 이렇게 여쭤봤냐면, 자, 지난 2달 동안 주가가 지리멸렬했던 이유가 결국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 거기에 공급 병목 형상, 플러스 고용 슈티지까지, 즉 기업의 순이익을 갉아먹을, 순이익이 안 좋은 것이라는 이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것들이 곧
3분기 어닝 발표에도 기업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막상 지금 현재 약 S&P 500 기업의 100개 정도가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한두 개를 빼고는 다 어닝 일종의 다 빚이라고 하죠. 다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네. 분명히 고용 셔티지, 병목 현상,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이 안 좋아야 되는데 까보니까 좋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증시 투자에서 예, 인베스트가 아니고 예. 트레이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의 각종 세세한 원인 분석, 예, 데이터 이런 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그런 모든 주변 현재 돌아가는 악재 속에서도 대처를 잘 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이상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S&P 500 기업 중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109개입니다. 근데 109개의 그 영업이익률을 보면 9월에 18.1%였대요. 그런데 3분기를 까보니까 17.9% 차이가 없었는데 이 17.9%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팬데믹 전인 2019년 3분기에는 15.5%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즉 원가 상승, 임금 상승, 공급 병목 경상으로 유통 지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순이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데 자, 중요한 점은 선생님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찾아보셨을 텐데 왜 이렇게 기업 순이익이 높아진 건가요? 혹시 이유 월가는 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수익 마진율이 높아졌다 이제 그것만 알고 있고 최근에 증시 상승 이후로는 저는 이제 어닝도 호조로 잘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이제 사상 최고라고 그래요. 이번 예. 4분기에. 그리고 지난주에 9월 2일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이 돼 있대요. 증시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자사주 매입도 사상 최고. 그 다음에 자금 유입도 9월 달 이래로 최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어닝 호조와 맞물려 갖고 증시와 또 우량주의 주가를 밀어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그 점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월가 베런스닷컴이나 CNBC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공급 병목 현상은 분명한 사실 맞잖아요, 선생님. 네네. 미국의 웬만한 쇼핑몰 이런 데 가면 진열대에 물건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수요가 크게 일종의 공급보다 늘어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에 쉽더라.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예상보다 준 게 아니라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컨슈머 스pen딩도 여전히 스트롱하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 매체 헤드라인에서는 컨슈머 센티먼트가 최저라 갖고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컨슈머 스pen딩이 여전히 스트롱하다. 이제 이것이 주가 상승, 기업들의 수익 마진율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게 4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가이던스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닝 발표 후에 이제 가이던스 거기에서 이제 병목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되게 이제 많이 이제 CEO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보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번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 90일 LA 포트 작전 그것도 이제 일단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좀 이 병목 현상도 시간이 가면서 순차적으로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은 증시와 경제 여기도 이런 현재와 같은 호조세 이것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채권 금리가 주초하고 월화수 주초와 목요일 금요일 주 후반이 움직임이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주초에는 단기 채권은 내리고 장기 채권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후반에는 단기 채권 내리던 게 되돌아가서 사실 다시 많이 올랐고 장기 채권은 뭐 조금이지만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주초 지금 여기서 네. 채권의 그 가격이에요? 아니면 금리예요? 금리, 채권 금리. 아, 금리. 예. 네. 이게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걸까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들여다보지는 않았고, 뭐 이렇게 세세한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주초에 예. 그 20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어요. 예. 그 경매 현장에서 이 국채 가격에 대한 그 미국 국채에 대한 그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금리가 그냥 빠방 튀어버렸죠.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팡 튀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잠잠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그 뭐죠 파월 의장도 금요일 날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 상승 압력은 내년에까지도 갈 수 있다. 예. 이제는 지금 템포러리 뭐 트랜지토리 이런 말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조금 이제 퍼시스턴트로 이제 가는 걸로 이제 이렇게 언급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상승한다고 그러면은 국채 그 투자자들도 국채 가격보다는 예. 국채 금리 쪽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도 지금 뭐 그 GDP 포캐스트 나오 뭐 이런 그 보면은 현재 GDP는 3분기에는 조금 낮게 보지만은 올해 전문가들은 4분기에는 GDP가 예전처럼 예상했던 것만큼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현재 주가도 이제 그런 걸 반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경제 활성화되면은 자연스럽게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채권금리는 상승 기조였잖아요. 네.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지난 3월 고점이 1.7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나스닥 기술주는 금리에 민감해야 할 나스닥 기술주가 상승했거든요. 이것은 결국 실적 상승, 그 어닝 발표에 대한 기대감, 실제 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중에 국채 금리하고 나스닥 그 지수하고 두 개를 이제 화면에 같이 띄워놓고 항상 보거든요. 예.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는 나스닥이 조금 눌려 있어요. 그러다가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은 나스닥이 올라가고. 그래서 국채 금리와 나스닥은 상당히 그 민감한 서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지난 3월 달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점이 1.77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목요일 날 아침에 1.7%를 찍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미끄러진 상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일에 이제 국채 금리가 1.77%를 다시 찍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지난 3월 달하고 이번 지금 10월 달하고 더블탑을 이루잖아요. 쌍탑. 예. 네. 쌍탑을 이루고 만일 국채 금리가 1.77%를 더 상회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스닥 기술주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거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증시의 호재 만발인데 이제 악재로 변할 수 있는 변수 하나, 국채금리.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증시 악재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영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변이가 이제 발생해갖고 그게 좀 확산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현재 미국에서 5케이스가 발견됐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보건 당국자들은 진짜 그 밀착 감시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델타 플러스가 기존에 있던 델타 변이종보다도 약 한 15% 정도의 그 전파력이 더 빠르고 더 강하다고 그래요, 독성이. 그래서 지금 영국은 지금 뭐 하루 5만 명, 6만 명씩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뭐 올 클로스업 이제 락다운 했고 그래서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미국에 이제 5개가 발견됐지만 이것이 10개, 20개,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증시는 상당히 지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국채금리하고 이 델타 플러스 변이 이 두 개는 우리가 진짜 꼭 밀착 감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주가를 보면 5만 명씩 늘어나도 별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네. 감기야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했던 코로나 치료제 그 머크죠. 머크의 네. 치료제 네.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미국도 큰 뭐 증시 변수는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시가 지금 뭐 연말 그 타겟 프라이스가 그 S&P가 뭐 4,700이 된다. 탐내는 4,800으로 예. 상향했고 예. 보통 이제 에버리지가 이제 4,600 정도, 4,650 이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 금요일 날 현재 4,500 얼마였죠? 4,540인가? 예, 4,544. 네. 그렇다 그러면은 연말은 아직도 2달 하고도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거의 이제 근접해 있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연말로 직행하기보다는 한 번은 짧은 풀백이 한 번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만일 이 국채금리하고 이 코로나 델타 플러스가 그런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화제됐던 게 이제 비트코인, BITO, 비트코인 선물 ETF가 론칭이 됐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에 대한 첫날은 자금 유입 규모가 상당을 했었는데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향후에는 현물 ETF, 비트코인 ETF도 나온다고 하는데 월가의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고요. 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비트코인이 하여튼 사상 최고 가격을 이제 치면서 그 예전에 쳤던 그 가격하고 이것도 이제 더블탑을 이제 거의 네.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금요일날 그 건들락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조만간에 비트코인은 한번 세게 풀백을 맞을 것이다. 지금께서 더블탑을 못 뚫고 올라간다고 자기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또 비토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경고를 날렸는데, 하여튼 어제 이제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소폭씩 이제 좀 하락 중에 있는데, 네. 제가 그 속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 암호화폐 이거는 사실 이게 잘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뭐 비토를 제가 이제 사긴 샀어요. 네. 사긴 샀지만은 제 포트폴리오 한 5% 정도 담아놨는데 그건 그냥 이거는 이제 대세구나 하고 이제 그냥 담아놓은 거지 그 가격 추이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제 포지션에 0.8% 정도 담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지. 근데 탐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 자금리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10만 불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야 뭐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건드라크 그분이라고 알 수 있는 재주가 없고 결국은 최근에 미국 증시 상승을 일으켜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잖아요. 기관보다는. 네네. 이게 어디로 갈지는 지켜볼 문제고, 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이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다음 주 이들 빅테크 기업의 그 순이익, 어닝 월가 예상치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 한 개별 기업들의 그 예상 그 전망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텔이라든가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큰 기업들이 어닝 발표하고 바로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빅테크에서도 사실 그 빅테크의 주가들은 그 월가의 그 투자뱅크들 그 인공지능 컴퓨터 AI가 그 시시각각으로 그 상황 변화에 따라 갖고 반영해 가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충분히 그 어닝 전망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보는데 혹시나 거기서 뭐 부정적인 어떤 한 구석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인텔이나 디즈니, 넷플릭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단기 하락할 수 있는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멤버십 게시판에다가 차라리 지금 뱅크의 주식들이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 추세 중에 있는데 뱅크들은 어닝도 잘 나왔을 뿐더러 어닝이 완전 지나간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뱅크에 가서 돈을 파킹해놓고 있으라. 그게 안전하다. 이 빅테크들의 어닝은 까딱하면은 지뢰밭 밟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빅테크가 시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 지수도 쉽게 생각할 수는 없겠네요. 네네. 그래서 현재 S&P 그 지수 그 단기 그 급상승 해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볼 때는 한번 풀백을 해줘야만 이게 다음 또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제 힘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들이 어쩌면은 증시를 끌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워낙 증시 안에는 악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뭐 큰 하락 뭐 이런 거는 저는 말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풀백 뭐 1% 정도 그 정도 풀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다음 주 전략이나 뭐 조언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보면은 이제 S&P나 뭐 모든 지수들이 이제 단기간에 급상승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개별주 장세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예. 지수에서 뭔가 먹을 게 없어요, 별로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개별주에서는 이제 어닝 잘 나오고 뭐 또 월가에 매수 추천 있고 뭐 이러면 이제 단기간에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는 이제 좀 개별주 여전히 아직도 뱅크, 헬스케어, 그다음에 오일 이런 이제 좀 가치주 쪽에 이제 좀 안정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괜히 빅테크 쪽에 가서 모험하느니 이런 안정적으로 상승세 있는 이런 쪽에서 그냥 안전하게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선생님께서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중에 인베스트가 아니라 트레이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트레이더는 사실 기업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세 흐름 보고 어떻게 보면 동물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섹터 흐름, 전체적인 증시 움직임 뭐 이런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죠.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선생님처럼 그렇게 트레이더처럼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새 뭐 유튜브 뭐 CNBC 마켓워치 뭐 가면 원래 분석가들 글이 좋은 글이 많아요. 저도 그걸 읽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떠드는 겁니다. 네. 겸손한 말씀이시고 사실 어떤 거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매매에 대한 감각은 사실 정말 동물적인 감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유 없이 느낌만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누적된 경험, 시행착오에 의한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그다음에 이제 루머에 상승하고 뉴스에 팔고 반대로 루머에 하락하고 뉴스에 사는 뭐 그런 거. 그래서 만일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같은 날 이제 미국의 이제 SNS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내린 상태에서 다음 주에 그 기업들의 어닝이 나오면은 이미 충분히 내렸기 때문에 루머에 내렸잖아요. 그럼 뉴스에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죠. 그렇게. 네. 아주 중요한 그 조언을 하나 주셨습니다. 네. 예. 네, 그게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좀 뭐 동물적인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약 40분 좋은 말씀, 그 다음에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습니까?
이미 잘 들으셨죠. 사실 중요한 건 최근에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다르게 간다는 거. 이게 참 속상한 일이죠. 한국 시장 지난주 CFD 계좌 외국인 매도로 잡혔지만 사실은 CFD 계좌에서 대규모 코스닥 매도, 이게 상당히 좀 주가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죠. 이번 주에는 사실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잘 될 것이다. 왜? 우리는 항상 운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운이 좋은 사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